자, 안녕하세요. 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달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이제 정기 신청이 있고 반기 신청이 있는데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해가지고 3월하고 9월에 신청을 하게 되죠. 요걸 좀 보면 정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5월에 1년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반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씩 끊어가지고 상반기분은 9월에 하반기분은 이제 다음해 3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하는 반기 신청은 지난해 2024년 하반기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정기 신청 같은 경우하고 반기 신청은 할 수 있는 이제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기 신청은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들 이렇게 다른 소득이 있어도 정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반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한 영상이 이제 별도로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지금 반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올해부터 이제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그 요건이 있잖아요. 소득 요건도 있고 재산 요건도 있는데 요게 이제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신청을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자동 신청을 동의하면은 별도 신청 없이 이제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전 연령 다 모두 자동 신청에 동의하시면 2년간은 별도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알아서 신청이 되는 걸로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잠깐 이제 요건을 살펴보면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기준으로 단독 가구나 호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각각 그런 가구 대상으로 이런 소득 기준 금액이 여기 미만이어야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넘어가면 이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재산 요건도 있죠. 그러니까 가구원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합계를 했을 때 2억 4천이 안 돼야 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2억 4천이 안 되더라도 1억 7천을 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재산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뭘 얼마나 어떻게 포함이 돼야 되는지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렸고요. 자, 이제 반기 신청하는 방법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3월 달에 반기 신청하는 거는 3월 17일까지예요. 신청은 요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안내문을 받은 경우하고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안내문을 받은 경우거든요. 요즘에는 안내문을 보통 이렇게 메시지로 많이 보내주죠. 카카오톡이나 뭐 토스나 아니면 네이버 앱이나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는데요. 이 메시지를 뭐 국민비서 국비라고 하죠. 여기서 만약에 보내줬다 그러면 이 밑에 신청하기가 있으니까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손택스라고 하는 모바일 홈택스가 열리죠. 여기에 이제 개별 인증 번호 하고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에서도 직접 이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일단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거는 안내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내문을 일단은 인증을 하고 열람하기를 한 다음에 그 열람하기를 하고 거기서 보시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손텍스트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자로 받으셨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열람하기를 하시고 좀 전에 보셨던 그 화면에서 신청하기 그리고 손택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ARS 서비스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혹은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을 전화 거셔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셔도 돼요. 혹은 이 PC에서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홈택스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개별 인증 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혹시라도 이게 대부분은 다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요. 이제 이때는 홈택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위에 보시면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이렇게 돼 있는 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왼쪽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있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기 신청이니까 요 메뉴에서 일단은 먼저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조회하셨는데 이렇게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가 부로 나오면
일단은 대상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여기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사유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소득 요건이 지금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안내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옆에 신청하기를 누르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밑에 직접 입력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신청하기는 아까 보셨던 그 안내문을 받으셨던 분들 여기서 신청하시는 건데 일단 들어가면 첫 번째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니라고 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려면 직접 입력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서 하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서 왜 제외가 됐었는지를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진행하려면 여기에 신청 진행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청 진행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 직접 입력 신청 여기를 들어가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 신청을 하시는 건 본인이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되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신청하기로 들어오시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작성이 있거든요. 2024년 기속이고 2024년 하반기 분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그리고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소득 명세를 작성하고 계좌 정보까지 작성하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를 각각 페이지마다 기입을 하시면 돼요. 신청자 기본 사항은 일반적으로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가구원 명세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가구원 명세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신청 자격 확인으로 넘어가면 되죠. 자, 일단 여기 신청 자격 확인에서는 먼저 소득 요건이랑 재산 요건을 구분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기입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단독 가구나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구성이 설명이 돼 있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 헛벌이 가구면 부부 중에 한쪽만 지금 소득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완전히 다른 배우자가 소득이 0원은 아니고요. 헛벌이 가구는 요 신청하고 있는 이 사람의 배우자가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300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기 맞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여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헛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예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 요건도 마찬가지. 그거에 맞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2024년 기속의 하반기 신청분은 이 재산 요건에 확인하는 그 기준일이 2023년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청 대상 기간의 전년도 6월 1일이 대상 기준일이기 때문에 요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을 넘는다 그러면 뭐 그건 50% 지급이니까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신청 자격을 확인했으면 다음 이제 소득 명세 작성이에요. 여기는 일단 조회가 되면 내 지금 신고되어 있는 소득이 여기에 표시가 되거든요.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은 반기 신청이니까 당연히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국세청 자료 금액에 떠 있는 이 금액이 아까 보셨던 신청 자격에서의 소득 기준을 넘는다 그러면 당연히 안내문이 발송이 안 됐을 거고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요 금액이 장려금 산정 대상 금액으로 따지면 더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요 화면에 들어왔을 때 요런 이제 알림창이 뜨기도 해요.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신청 및 지급하므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소득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 소득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런 알림창이 뜨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 소득이 확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사업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금 반기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소득이 있다 그러면 뭐 신청 종료하기로 나중에 정기 신청 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명세를 다 입력을 확인하였으면 여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본인은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 반기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아르바이트를 보통 뭐 한두 달 이렇게 하셨다 그랬을 때
본인은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 아르바이트를 그 3.3%대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정기신청, 5월 달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의 소득을 확인을 해 보시려면 아까 여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화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소득자료 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소득이 신고돼서 잡혀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명세까지 단계가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받을 계좌 정보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좌 정보까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근로장려금이 지불되는 건지 뭐 이런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아까 처음 화면에 여기 장려금 연말정산 탭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 중에 심사 진행 상황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 보시면 내가 지금 신청을 했던 거를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회하셔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신청 내역 확인과 심사 단계, 심사 결과 이렇게 결과물이 표시되니까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